273도에 근접한 그야말로 우주에서 가장 차가운 상태의 엔진입니다. 273.15도씨 이하로는 온도가 안 떨어집니다. 파탄이 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냉 엔진이죠. 완전히 태극기에서 음극이 있죠. 바로 그거예요. 음극. 태양이나 별에서는 양극이 일어나고 흡수 엔진은 음극입니다. 음극에서 에너지와 공간 연결을 빨아들이는 그 원리예요. 음양 오형수라고 똑같습니다. 원리가. 자, 이제 증명을 해보죠. 증명. 우리가 아무리 이론이 좋아도 증명이 없으면 허당이죠. 모든 원리들이, 흡수 엔진들이 비행 원리에 의해서 과학적 합리적으로 명확하게 증명함으로써 대중은 어디 하죠? 이론이 아무리 좋아도 증명이 없으면 허당이니까요. 지금부터는 흡수 엔진과 UFO 엔진이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흡수 엔진이 이렇게 차가우니까 UFO에서도 목격 현상이나 사진에 그와 같은 형상들이 드러나 있겠죠. 자, 그 증명하는 시작해보죠. 2005년 뉴욕에서 한국 정지 비행 중인 UFO입니다. 정지 비행 중인 UFO. 그리고 보고 나서 나중에 미 해군 대역장교 돌지씨가 스케치 작업을 한 거예요. 장교니까 헛소리, 허황된 소리 않겠죠. 본대로 그대로 했겠죠. 자, 정지 비행을 하면서 우주 공간 양자를 흡수 합성하면서 이렇게 흡수 합성하겠죠. 그러면서 중력을 극복해서 이렇게 떠 있는 거죠. 반중력 상태로 이렇게 그대로 떠 있는 거예요. 그 중력자들도 다 흡수 합성되는 거예요. 모든 공간 양자는 중력자, 희수장, 전자기장 등등, 광자, 빛 등등 모든 걸 다 일컬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입자를 이렇게 흡수 합성하면서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흡수창은 이 UFO 천장 쪽에 이렇게 있겠죠. 중력을 극복하려면은. 그리고 흡수 엔진이 하부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흡입관은 길어야 됩니다. 이렇게 길어야. 흡입관이 길어야 작용, 반작용 힘이 확실히 나타납니다. 공간 양자 거품을 흡수 합성할 때 작용, 반작용 힘으로 떠 있는 거죠. 양자를 거품 흡수 합성하니까 작용, 반작용을 의미해서 중력을 극복해서 이렇게 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흡입관은 길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권총은 총신이 작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이 약해서 사거리도 짧습니다. 그렇지만 장총은 총신이 길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이 확실해서 총알이 멀리 나가는 거죠. 사거리도 길고 명중률도 높습니다. 작용, 반작용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흡입관이 길어야 되기 때문에 흡입관은 항상 이렇게 정지 비행 시에는 UFO 하부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지 비행을 하기 때문에 UFO 하부가 차기 때문에 연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연무. 엄청나게 막 연무가 형성되면서 세절되고 있죠. 연무는 흰색인데 작업을 그리는 스케치 작업자가 붉게 덧칠을 한 거예요. 각색을 한 거예요. 지구 비행체는 무조건 열적 에너지를 이용한다는 이 생각 때문에 효과를 주기 위해서 각색을 한 거예요. 아래 렌더링 있죠. 이 렌더링이 각색, 가미하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나무를 그려놓는 것도 방향 간격을 주기 위해서 각색, 가미를 한 거예요. 렌더링을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원리에서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이제 비행을 하거나 자기 행성으로 돌아갈 때는 이 흡수 엔진은 위에 천장 지붕 엔진 흡입구는 닫고 이 전방에 있는 흡입구를 개방을 하겠죠. 그러면 저 공간 양자 거품 에너지를 이렇게 합성을 하고 비행체는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그러면서 찢어진 공간은 비행체가 이렇게 비행체를 둘러싸겠죠. 찢어진 공간이. 그래야 공간 양자와 비행체와 서로 맞서얽히지 않고 그래서 로렌츠 인자 서로 충돌하는 효과가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초항속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요. 그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흡수창을 내는 것은 간단한 설계상 문제겠죠. 생각을 다양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지구적인 사고로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별의별 생각을 다 할 테니까. 양자 물리학 혁명이 일어난 지 100년밖에 안 되지만 외계인들보다 만 년 더 앞섰다고 해보세요. 별의별 아이디어가 다 나왔겠죠. 생각을 유연하게 해야 됩니다. 고착적인 사고를 하면 안 됩니다. 자, 이 그림을 잠깐 보죠. 이거 시가형입니다. 이거 시가형 UFO죠. 시가형 UFO들은 외계 분사형 UFO라든가 외계인이라든가
장비라든가 모든 것을 함께 싣고 오겠죠. 그래야 타임머신인 초항석 여행선으로 외계 행성에서 우리 지구까지 왔을 테니까요. 구름이 엄청 그게 많지 않습니까? 예, 지금 시간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좀 더 금방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시가형 UFO가 이렇게 사진이죠. 실물 사진이죠. 실물 사진. 이건 실물 사진이기 때문에 상이 흐리고요. 멀리서 찍어서요. 이 움직이는 상이기 때문에 여기 하부에 연무가 형성되는 장면도 없습니다. 이 사진은 시가형 실물 사진이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실물 사진이니까 사진이 부인할 수 있습니까? 자, 다시 이 화면에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을 지금 이거 위에서 내려다 보고 나서 그린 거죠. 지면에서 하부에서 올리다 보면 어떨까요? 땅에서 이 옆으로 올리다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실물 사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2010년 2월 10일이죠. 멕시코 라코스 상공의 현장 사진입니다. 자, 이 연무가 위에 하부가 이렇게 차가우니까 연무가 형성되고 있죠. 연무가 네모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UFO는 상자형 UFO인 것 같습니다. 멕시코 부시 생가에 있는 부분에서 목격했던 그 UFO 같아요. 그래서 UFO 하부가 차가우니까 보십시오. 연무가 형성되죠. 이렇게. 그러면서 흘러내리죠. 기체가 냉각되면 단위 부피당 무게가 더 무거워지니까 흘러내리는 거예요. 하강 기류가 생기는 거죠. 구름이 되어서 하강 기류가 생기고 그 빈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다시 구름이 물 분자들이 몰려드는 모습이 역력하죠. 그러면서 하부가 차가우니까 물 분자들이 몰려들면서 다시 하얗게 되죠. 구름이 막 생성되죠. 줄을 서서 몰려들죠. 흘러내리고 그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물 분자들이 몰려오고 그러면서 동시에 구름이 생성되고 이 모습이 합성되어서 흐르는 모습이 선명합니다. 굉장한 사진이죠. 그리고 자기장이 공급되고 있겠죠. 이 안에 지금 자기장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처럼 공중에서 정지 상태에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정지 상태에 있으면서 원격 장비를 이용해서 지상에서 낙 콘서트가 벌어지고 있었다는데 외계인들이 감상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하여튼 정지 비행을 일정 시간 동안 하니까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장이 공급되니까 보십시오. 자기장은 이렇게 발생되죠. 이렇게. 이쪽에서는 자기장이 이렇게 발생되고. 그래서 전체적인 자기장의 형태는 호박같이 되죠. 호박처럼 모양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장은 격렬한 진동을 전이받은 물 분자들의 구름이 연결이 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둥그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한 사진입니다. 굉장한 사진. 그리고 이것이 냉에너지는 자기장은 냉에너지죠. 격렬한 진동 그 자체가 냉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려면은 주방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덕션이 있죠. 그 인덕션이 자기장을 이용해서 물을 끓이고 요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장은 격렬한 진동을 이용해서. 그래서 자기장은 격렬한 진동이 공급되니까 구름 연결이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빨리 오면서 UFO 하부면 차가우니까 다시 구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거워지니까 계속되고 흘러내리고. 굉장한 사진이죠. 그렇다면 이 구름 위에 보이지 않는 4개 병선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로 순간 가속으로 떠나버렸어요. 이렇게. 그럼 구름이 어떻게 될까요? 이 구름이 어떤 형태로 변할까요? 그 구름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 멕시코보다 17일 후에 나타난 모스크바 상공의 구름입니다. 자, 여기에 있던 차가운 UFO가 떠나버리니까 여기서 구름이 생성되는 장면이 없죠. 구름이 흘러내리는 하강 기류도 없죠. 그러죠. 그냥 구름이 떠 있는 거고, UFO가 떠나니까 자기장이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모습이죠. 오물 모양의 구름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역력하죠. 왜? UFO 하부 극냉의 엔진과 자기장이 떠나버리니까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원상 회복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이 논리가 과학적이고 함정인 해석이 될 것입니다. 이 설명의 논리에 모순이 있을 수 없습니다. 회귀한 기상현상이라는 등 달리 해석할 수 없습니다.
멕시코보다 17일 후에 모스크바 상공에 다시 나타난 이 UFO는 동일한 UFO일까요? 이 역시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진은 UFO가 떠난 후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순간 소멸, 순간 정지, 애각 비행 원리를 잠깐 일부만 설명하겠습니다. 우주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히그스 장이 제거되면, 공간 양자의 하나인 히그스 장이 제거되면 가속 시 우리가 뭘 망치질을 하거나 움직일 때마다 묵직하게 느껴지는 힘이 있죠. 이 묵직한 관성 저항, 간성 질량이 없다고 물리학자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UFO에는 히그스장 등 공간 양자를 흡수 합성할 때 작용 반작용으로 비행하므로 순간 소멸, 순간 정지, 순간 비행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걸 최적적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그걸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이런 설명문들 있죠. 그때 잠깐 정지화면에서 읽어보면 제 말뜻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순간 소멸이란 정말로 소멸된 것이 아니라 관성 제약이 없어서 불가시한 순간 가속이라서 볼 수 없을 뿐입니다. 날아가는 총알을 볼 수 없는 이치입니다. 물체가 크더라도 일정 속도를 넘어서게 되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순간 소멸에서 저쪽에서 순간 다시 나타나다 이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사진을 봐보죠. 이 사진은 1999년 11월 미국 날씨우주국 인공위성에 찍힌 괴물체 주변의 자기장 띠입니다. 강한 자기장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강한 자기장이. 그래서 강력의 글루볼을 터널링시켜서 양자 거품을 지속적으로 합성하기 위해서 자기장이 공급되고 있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핵 안의 글루볼이 핵 밖으로 터널링 한다는 것은, 이 핵 안의 글루볼이 핵 밖으로 터널링 한다는 것은 수학적으로 이미 정립된 사실입니다. 수학의 논리는 엄격하니까요. 그 맹목적으로 부인하면 안 됩니다. 엄격한 수학 논리에 의해서 증명을 이루었는데 그걸 부인한다가 좀 웃긴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기 때문에 자기장을 공급을 해서 글루볼을 터널링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공간 양자를 흡수 합성해서 계속 UFO 엔진을 가동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자기장이 형성되고 있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양자적으로 보면 자기장의 격렬한 진동은 냉에너지입니다. 냉에너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폰 등 UFO 단체는 UFO가 냉에너지를 이용한다는 것을 이미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이 외정체가 이쪽으로 돌고 있고, 지금 하나, 둘, 세 개 있는 회전추는 이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팽이처럼 수평 유지를 이루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고 수평을 이루어서 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연무입니다, 연무.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으면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평 유지 보건 장치라고, 회전추가 왜 세 개일 수밖에 없는가, 여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UFO들은 이런 회전추들을 항상 세 개를 답니다. 세 개를. 4개, 5개, 10개 이렇게 달지 않습니다. 항상 세 개입니다. 그 원리가 여기 써져 있어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 시간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5분 정도밖에 안 넘어서요. 그 다음에 자, 혹시 자료를 예, 드릴게요. 그 다음에 증명 시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상적 증거에 의한, 이와 같기 때문에 UFO는 빠른 속도와 초항속 비행이 가능합니다. 진진공 특성을 위해서 맛을 끼지 않으니까, 진진공이 드러나 있지 않더라도 공간 양자를 포획해 제압하는 순간 초항속을 이룰 수 있어요. 히그스 장이 힘을 못 쓰니까. 실험 선수가 힘을 제압하고 넘어지는 순간에는 힘을 못 쓰죠. 히그스 장 등등 공간 양자 장이 강력하게 포획되는 순간, 넘어지는 순간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속도와 초항속이 가능합니다. 추팔식 기체처럼 가볍게, 내각비용, 순간적 이것도 가능하죠. 진진공이 형성되지 않더라도 공간 양자가 포획되는 순간,
소리가 있을 수가 없죠. 흡수 합성하는데 무슨 소리가 있겠어요? 분사 추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 읽어보면은 6번, 7번은 이미 다 설명, 6번 읽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잠깐 설명, 이거 중요합니다. 한 2분이면 됩니다, 설명. 자, 성경에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에스겔이 기록된 UFO 목격 현상을 이용해서 UFO 과학적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니 북쪽에서 바라보니 북풍이 불어오면서 에스겔 주변에 각지 북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UFO가 다가오면서. UFO의 합은 항상 차갑다고 그랬죠. 그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니까 북풍이 불어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큰 구름이 몰려왔다. 구름이 연무가 생성된다고 그랬죠. 아까 설명드렸죠. 그렇게 구름이 몰려올 수밖에 없겠죠. 불 속에서는 빛나는 금붙이 같은 것이 보였다. 이 말은 실린더 속에서는 빛나는 금붙이 같은 것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게 레이저라고 그랬죠. 레이저를 조사해준다고 그랬죠. 이 레이저를 흡수 엔진 안에서, 실린더 안에서 조사해주면은 이 안이 벌겋게 되겠죠. 레이저 빛이 이렇게 벌겋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이 봤을 때는 그 불에서는 빛나는 금붙이 같은 것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붉은 빛이 나오니까요. 그렇죠. 가까이서, 그냥 가까이서 봤다는 얘기였습니다. 숯불 같은 것이 있었는데 생물들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횃불의 모습 같았고, 외계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숯불 같고 횃불의 모습 같았겠죠. 에스겔은 황당하고 당황했겠죠. 우주선에서 무슨 숯불을 피우고 횃불을 피우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당시 문명 눈높이로 에스겔은 그렇게 표현했었던 거예요. 번개도 터져 나왔다. 여기서 레이저를 조사해주면은 양자들이 밀도 반전을, 양자를 이루는 과정에서 원자들이 밀도 반전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원자에서 전자가 다시 궤도가 낮아지면서 일시에 빛을 방출합니다. 일시에. 그러면 빛이 방 터지겠죠. 그러면서 냉양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번개 터져 나오니까 그 모습을 보고 에스겔이 그 불에서는 번개도 터져 나왔다고 해요. 그 실린더 속에서 불에서는 번개도 터져 나왔다, 빛도 터져 나왔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진실한 목격자 에스겔은 당시 문명 눈높이로 UFO 작동 상황을 황당히 표현했던 것입니다. 또 이 내용도 있습니다. 바퀴 속의 바퀴 그랬습니다. 바퀴 속의 바퀴. 내가 바라보니 바퀴 속의 바퀴가 돌아가듯 되어 있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퀴 속의 바퀴가 또 돌아가듯 되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돌아가듯 되어 있었다 그랬죠. 바퀴 속의 바퀴는 이 모습이에요. 자, 이 사진이죠. 이 사진 밑에는 덮개만 지금 하나 더 있습니다. 덮개만. 그래서 서로 이게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그랬죠. 붉은색은 이쪽으로 회전하고 이 회전추는 이쪽으로 회전하고 그래서 덮개도 이렇게 회전하고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그렇게 써있죠. 바퀴 속에 또 바퀴가 돌아가듯 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수평 유지를 이룬다고 그랬죠. 이 실물 사진이 그런데 이걸 설명해서 그냥 모형으로 가져온 거예요, 제가. 정확히 표현을, 그만큼 가까이서 보고 했었던 거예요. 또, 네 테두리 사방에는 눈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네 테두리 아니라 세 테두리예요, 세 테두리. 이건 표현을 에스겔이 잘못한 거예요. 정신이 황망하고 아득하니까 그렇게 네 테두리로 착각했던 것 같아요. 눈처럼 보이죠? 이렇게 무섭겠죠? 보기에 무섭고 그 테두리 사방에는 눈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눈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그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에스겔이 그것을 봤었던 거예요. 실물을 가까이서 봤었던 거예요.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2000년 전에는 인간은 무기라야 활창검이 전부라서 외계인은 인간의 경계를 대상으로 삼지 않고 에스겔의 근거에서 활동했을 것이므로 에스겔이 직접 근거리에서 UFO와 외계인 로봇 등을 목격했던 것을 시사하는 거예요. 이 현상들을 연상하면 UFO 적절한 작동 원리가 그대로 그려집니다. 흡수 엔진의 작동 원리와 에스겔의 내용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흡수 엔진과 UFO 구동 원리가 동의감 여실히 증명하죠. 낙엽 하가식 이런 내용은 직접 읽으십시오. 그 다음 이런 거 직접 읽으시면 됩니다. 현재 과학의 흡수 엔진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이 원리를 다 이해를 못해서 금방 만들 거예요. 좀 더 제가 설명드릴게요. 과학적 원리에 근거한 검증.
아래에 읽어둔 내용은 흡수 엔진에 적용된 과학 원리들입니다. 이 원리들은 확고하게 수학적, 이론적, 실험적으로 정립된 사실이므로 흡수 엔진의 실험 가능성 사실상 연역적 방법에 의한 입증입니다. 필자는 실존한 과학적 사실들을 해석하고 통찰에 융합시킨 것입니다. 흡수 엔진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다음에 정립된 과학 원리가 허당이라는 것인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20여 가지를 크로스 체크해도 하나도 모습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흡수 엔진은 작동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상대로서 이력, 찢어진 공간을 만들어서 비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러렌츠 효과에 의해서요. 그 다음에 양자 거품, 시공간의 실체라고 그랬죠. 시공간의 실체를 흡수 합성해서 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질량 예전의 법칙, 에너지를 광속, 고광속, 고박이 광속으로 흡수 합성해서 흡수 엔진이 실리더 내부의 냉양자의 질량이 증가한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들은 다 이미 끈질긴 학자들이 설명을 해놨어요. 얘기를 해놨어요. 환율이, 에너지와 물질의 환율은 시자생이다라고. 자, 음압과 실리더 내부 행력, 이거 처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흡수 엔진 설명할 때요. 보스 아인슈타인 응축과 보스 노바. 이미 실험자 증명이라고 설명했죠. 이와 같이 다 해준 보스 노바를 해석하고, 저는 보스 노바를 해석하고, 여러 과학 원리들을 융합시키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신기할 것 없는 범우주 일상사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강한 상호작용. 글로벌 터널링은 수학적 증명입니다. 이미 수학적 증명은 이루었다고 설명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다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피크는 누클리어 리액션에서는 고밀도가 되기 때문에 음핵 반응이 일어나기 쉽다. 이 중요한 내용인데 시간이 없어서 생략합니다. 뉴턴의 제3법칙. 이 커서 좀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누구세요? 커서 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던지체와 마이스는 효과. 초던지체 이거 설명했고요. 이것도 설명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상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려면 과학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끝으로 이것을 이용하면은, 이 에너지를 이용하면은 무한한 발전 에너지 환경 온난화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헬기의 거대한 프로펠러 모양 구조물에다 흡수 엔진을 부착하고 가동하면 축이 돌겠죠. 회전 축이 돌겠죠. 축에다 발전기를 연결하면은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므로 무한한 발전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흡수 엔진의 상대적 에너지원인 공간 양자는 우주에서 무한히 공급되므로 또 냉양자가 들뜨게 되면요, 공간 양자를 흡수 합성해서 들뜨게 되면은 냉양자 헬륨은 자가 증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중앙 핵이 8중앙 핵 헬륨역 2개로 자가 증식할 것으로 저는 확실히 예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면은 전자가 되살아나죠. 그래갖고 헬륨 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흡수 엔진은 흡수한 에너지를 담은 용기, 즉 원자를 스스로 만들어 쓴 셈입니다. 따라서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같은 사태는 원초적으로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살아있는 핵 시스템의 힘을 터널시켜 이용하면 지구촌 문제인 발전, 에너지, 환경 온난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흡수 엔진은 모든 구성 요소, 초전체, 카보나도 등은 현재 지구에서 잘 제조하므로 이 엔진은 곧 일반화될 것입니다. 30시간, 5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주막 간산식으로 설명했고요. 2003년도에 개정판 책을 출판할 예정인데요. 그 책 표지에서 개정판을 꼭 확인 후에 구독하십시오. 책 몇 권 팔아먹으려고 평생을 바쳐 쓴 책이 아닙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번 학회에 초대해 주신 명성열 교수님과 여러 이사님들 그리고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